안녕하세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길 바라는 미랄. 나는 그림 못 그려. 막 이렇게 해서 위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제 기타를 잡고 쌍둥이 가사를 땡이 서로 썼어요. 비교를 저희 집 하는데 피로한테 너는 뭐 잘해? 뭐 잘하는 것 같아? 나는 피아노를 잘 쳐. 그렇구나.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너는 뭐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그림을 잘 그려. 그렇구나. 아빠는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엄마는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해서 가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가사가 나왔냐? 제목은 가족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겁니다. 시온이는 그림 잘 그리고, 하온이는 피아노 잘 치고, 아빠는 기타 잘 치고, 엄마는 공부 잘하고.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말해봐요. 가족의 꿈을.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가족의 꿈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노래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꿈. 이번 컨셉은 노래를 멜로디를 만들다 보니까 멜로디가 약간 트롯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앞쪽에. 그래서 미스터 트롯 버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는 그림 잘 그리고, 하온이는 피아노 잘 치고, 아빠는 기타 잘 치고, 엄마는 공부 잘하고.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말해봐요. 가족의 꿈은.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가족의 꿈은. 시온이는 그림 잘 그리고, 하온이는 피아노 잘 치고, 아빠는 기타 잘 치고, 엄마는 공부 잘하고.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말해봐요. 가족의 꿈은.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가족의 꿈은.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가족의 꿈은. 사랑하는 가족의 꿈은. 사랑하는 가족의 꿈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꿈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내 아이가 네, 가족의 꿈까지 였습니다. 네, 뿅. 너무 썰렁해서 제가 음악 좀 틀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 괜찮으면 한 곡 더 들을까요? 자, 한 곡 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고, 우리 가족이 그 가족 시화전을 한 게 있어요. 요거는 그 아이들과 그 가족송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공모전 나가서 이거는 그 애들이 가사를 붙이고, 아내가 가사를 썼고, 애들이 꾸미고, 제가 노래 붙여서 애들하고 같이 해서 한 30만 원을 탄 것 같아요, 이걸로. 사라진다.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마술사 아빠
모여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아빠 수의 가슴이 우리 가족만 즐겁게 해요. 내가 참마 척척뚝딱 언니하고 새롭게 해요. 사랑둥이 눈가는 달콤같이 애교와 행복을 선물해요. 사랑이란 믿음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사랑둥이 눈가는 달콤같이 애교와 행복을 선물해요. 사랑이란 믿음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사랑둥이 눈가를 달콤같이 애교로 행복을 선물해요. 네, 우리 친구들 덕분에 30만 원을 탔습니다. 이걸로 30만 원 타고 애들이 좋아하는 또 그것도 하고 막 그렇게 했네요. 네, 시간이 8시가 이렇게 됐네요. 우리 이사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아마 받으셔야 할 듯. 네,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고요. 아마 필 받으면 이따 라이브로 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저희 한국 북큐레이터 협회에서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사람책 강연 시리즈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미랄쌤으로 잘 알려주신 김진수 선생님이랑 어떻게 독서를 하시고 또 독서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박수로 모실게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또 박수를 쳐주셨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힘이 또 받네요. 네, 아까 이렇게 우리 이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한국 북크리에이터 협회, 나름대로 이제 독서 운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 사람책 강연 시리즈, 제가 감히 이렇게 사람책으로 이렇게 명칭을 칭하기가 조금 부담감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조금 만났던 그런 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솔직히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뭔가 들으신다는 게 참으로 저에게는 감사하고, 이 중에서 한 분에게라도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좀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신 그 협회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무엇보다 이렇게 저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와주신 이렇게 모든 분들께 너무나 또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그 아까운 시간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화면이 혹시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보이고 소리도 잘 들린다 한번 1번 한번 채팅창에 혹시 적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중간중간 만약에 들으시다가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한데 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미랄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랄샘이란 게 성경에 그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3년도부터 이렇게 미랄샘으로 이렇게 조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닉네임처럼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저는 또 초등교사를 하고 있어요. 평택에서
세빛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교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초등교사 한 16년 차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그 초등교사를 하면서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초등교사라는 꿈이 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교사로서 왜 교사의 나름대로 부름을 조금 받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는 사람은요, 솔직히 뭐 대단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스펙보다 좋은 스펙이 있어요. 어떤 스펙이냐? 스토리 스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제 삶에 약간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는 뭔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공감력이 저에게는 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약간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저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감사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됐고, 참고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독서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자, 원래 이제 저는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좋아하진 않았고, 32살 때부터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 저희 뭐 학생들 나이 때는요, 그 대학생 되고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거의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책을 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잘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책을 읽을 필요성이 있나? 책 속에 뭐가 있길래? 책 속에 어차피 해봤자 그런 뭐 얄팍한 지식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검색하는데, 검색 그냥 한 번만 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얄팍한 그냥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독서를 조금 이해했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던 이유는 주변에 책을 읽었던 어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책을 읽었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그 핑계가 아니죠. 솔직히 너무 바빴어요. 사회생활 한다는 이유로 제 앞에서 솔직히 책을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집에 이렇게 뭐 책을 사주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 오히려 주변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거의 친구들 간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독서를 할 때 독서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 둘씩 읽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변하게 됐고, 제가 많이 변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확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를 가리켜 이게 바로 그 내가 조금 만나고 싶었던 독서의 첫 번째 약간 임계점이 아닐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을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 아까 우리도 미리 우리 조한이의 이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약간 사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꿈이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 독서량을 예를 들어 뭐 권수로 따지기는 조금 그렇지만 1년에 한 100권 정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나아가면 좀 어떨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자녀 교육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인성도 발달하면서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4년 반 정도, 예를 들어 2016년 8월로 한번 가볼게요. 쭉 타임머신 타고 2016년 8월로 왔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거를 앓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약자로 이응이응 지읒을 했는데, 이응이응 지읒이 뭘까요?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이응이응 지읒을 앓고 있었는데, 이 이응이응 지읒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우울증을. 네, 맞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조금 심했냐면요,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에 잠을 깼다 그러면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두근 그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정신은 말짱해지고 그냥 기운이 쭉 다운되고, 하루하루가 거의 막 지옥 같았어요.
있습니다. 이때가 2016년 8월이었어요. 8월부터 2017년 거의 한 3월까지 8개월간은 거의 하루하루가 거의 지옥같이 이렇게 좀 생활했고, 선택적 한묵증도 이렇게 걸려갖고 수업할 때는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입을 꾹 닫고, 집에서도 아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입을 꾹 닫은 채 하루하루를 조금 생활했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때는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기도를 했냐, 내가 이런 좀 있지도 않은 약간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조금 힘든데, 요것을 다시 한 번만 예전처럼 평안한 삶, 평화로운 삶을 저한테 허락하신다면은 저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을 혼자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퇴근길에 혼자서 운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 왜 나는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물론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닌데 뭔가 삶이 완전 다 무너진 사람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8개월 동안 너무나 조금 힘이 들었고, 근데 그 사이에 저에게는 감사한 게 있었죠. 자,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새벽을 만나게 돼요. 2017년 3월 19일 갑자기 우연히 새벽 3시 10분에 기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필사를 하고 글 쓰는 삶으로 하루를 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한 30일 딱 지나니까 우울증이 그냥 딱 사라졌고요. 저에게 얻은 것은 글 쓰는 삶이었어요. 매일매일 독서하고 글을 쓰는 삶이 저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나를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자신한테 조금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고, 뭔가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독서가 처음에 1차 저한테 이렇게 자극을 주더니 2차로 글 쓰는 삶이 저한테 엄청나게 자극을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글쓰기의 매력에 빠지니까 나중에는 이걸 갖고 뭐를 했냐, 책을 쓰기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요게 저한테 큰 힘이 준 게 2017년 그걸 우울증을 이겨내고 이게 독서교육 콘서트를 탄생을 시켰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기록을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기록했고, 또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 독서랑 그런 것들, 아이들의 삶, 그 기록을 모으고 그 다음에 글을 매일매일 써갖고 이렇게 해서 조금 탄생시킬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힘이 되었던 독서랑, 특히 우리 5년 뒤의 삶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요 두 가지를 거의 집약적으로 해서 요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를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2017년, 2018년. 근데 요 느낌을 저 혼자 갖고 가기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선생님, 제가 독서로, 글쓰기로 삶이 조금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뭐가 변했냐? 교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실이 변하니까 이것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저랑 함께 하시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20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자신의 삶과 교실 속 이야기를 쓴 게 선생님 마음의 온도라는 책을 집필을 할 수 있었고요. 요 느낌을 우리 선생님들하고만 나누면 안 되겠더라고요. 학부모님들하고도 나눴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조직하고 이분들과 한 3년간 독서를 한 다음에 작년 9월에 우리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공저를 씁시다 해갖고 올해 6월에 책이 나온 게 책의 날을 바치다. 요 4번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또 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제가 교사랑도 활동했고 학부모님과도 활동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실 속에 독서와 글쓰기를 쭉 투입을 시킬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아이들은 시로 접근하기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활동과 이런 것들을 좀 시로 같이 엮었고,
이것이 또한 네이버 책에도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요거를 뭐 아이들이 출간을 직접 하는 거죠. 이 출간은 ISBN이 다 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책, 예스24, 알라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일명 꼬마 작가 프로젝트를 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12월에 출간하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미랄 표지부터 속지까지 다 아이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랄 한 줄 긋기, 미랄랜드, 어빌리티, 올해도 또한 지금 현재 작업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의 시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고 있다. 근데 이것은 ISBN이 다 따여지고 아이들이 꼬마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북크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한 푼도 안 든 채 아이들을 이렇게 작가의 세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 지극히 평범했는데 물론 지금도 평범하지만 오히려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제가 만난 독서, 그 다음에 글쓰기를 내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독서도 독서지만 더 글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글쓰기 관련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럼 뭐에 대해서 쓸까?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글을 쓰게 됐는지 이거를 한번 써보자 해갖고 차 안에서 혼자 목차를 만들고 어디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을 이겨내고 이제 글 쓰는 삶을 산지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동안은 거의 슬럼프 없이 이렇게 부지런히 지금까지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에 제 이름으로 된 약간 개인 저서가 감사하게도 3권이 나올 수가 있었고, 공전은 5권,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거는 한 3권 정도 해서 감사하게도 그런 저만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기록이 조금씩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글쓰기라는 단계에 가고요. 글쓰기가 어느 정도 쭉쭉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책쓰기 단계가 이루어져서 독서, 기록, 글쓰기, 책쓰기의 루틴으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것은 모든 직종이 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누군가도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했으면은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막 많이 부딪히죠. 하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 경험 또한 내 산 지식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두려움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뭘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요 첫 장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얘기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드릴 수 있는 마음은요,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책, 그동안에 만났던 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육하 원칙, 저는 이걸 가리켜 그냥 육하 원칙 독서법이라고 그냥 칭했어요. 누가 책을 읽고 과연 그 다음에 누구를 읽을 것인가, 그다음에 언제 읽을 거고 무엇을 읽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학창 시절의 키워드는 제가 아까 스토리 스펙이 제 나름의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토리 스펙이 이런 스펙이 있어요. 도둑질을 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금 아마 저희 담임 선생님을 이제 만약에 만나면 너가 이렇게 변했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남의 집, 친구네 집에 가서 뭐 열쇠도 훔쳐서 거기 안에 있는 거를 막 털고 나올 정도로 좀도둑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대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게임을 해야 됐어요. 왜냐 저는 거의 오락실 죽순이었거든요. 자, 2시 반에 학교가 끝나요. 뭐 방과 후나 학원이나 뭐 그런 거 다 안 가죠. 쭉 어디로 가냐? 오락실로 가서 이제 그때 저 당시 오락실은 코인 오락실이잖아요. 그러다 돈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학교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있는도 없는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락실만 가면은 저는 제왕이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집중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집중적으로 몰입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많이들 아시는, 아마 여기에 지금 참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책을 좀 많이 읽으실 거예요.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오락실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 몰입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때 그 느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게임에 중독을 한번 당해 보니까, 아,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충분히 다른 것에 만약에 몰입을 하는 순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저는 그 가능성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제가 나조차도 지나고 나니까 뭘 알았냐? 인내력이 있구나. 무엇보다 성취감이 이렇게 사람의, 솔직히 우리가 게임을 한다는 이유는요, 바로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솔직히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이 전혀 없어요. 그 성취감, 요즘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주는 지표가 그 레벨에 있잖아요. 레벨과 계급 같은 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이렇게 아마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아, 네. 우리 임성현 작가님 감사합니다. 매력 덩어리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제가 또 좋아하는 책 유튜브의 시인 대도서관이 이 게임에 대해서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성취감 때문에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의 에너지를 살짝 다른 곳으로 살짝만 연결만 시켜줘도 이 친구들은 다 대성할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학창시절의 키워드는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너무나 밥 먹듯이 잘했죠. 근데 이 모든 거짓말들은 뭐냐? 게임의 시드머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거죠. 뭐 기본적인 거짓말은 뭐 엄마한테 뭐 준비물 돈으로 이렇게 뭐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 입은 조금 살았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창 시절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또 있었던 게 바로 여기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자, 부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때는 제가 아버지께서 약간 사채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의 가게가 그냥 급속도로 막 무너지기 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뭐 누구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소통이 조금 뭐 너무나 좀 부족했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 저희들의 의견은 전혀 반응이 안 된 채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었죠.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또 누나가 때마침 가출을 또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봤을 때 저 혼자 지극히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너무나 힘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야, 진수야, 여기서 너까지 무너지면은 우리의 그냥 가정은 쑥대박 될 것 같다.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로지 그냥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그냥 선택해서 했고, 물론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는데 공부가 그나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공부를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까 봤던 게임에서의 그 인내력이 이제 공부로 이게 접어든 거죠. 근데 공부할 때도 엉덩이 이렇게 무겁게 해서 하는 거는 너무 자신 있게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이제 바뀌죠. 독서기로 글쓰기, 책쓰기의 키워드로 바뀌면서 서서히 더 좋은 에너지로 확산을 할 수가 있었다. 간단히 보면은 아까 경기도 선생님 20명을 모아서 선생님 마음의 온도를 이렇게 집필할 수 있었고요. 어머니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책의 날을 바치다. 9명의 저자님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고, 제 혼자만의 목표가 있다면요. 독서 100권, 연평균 독서 100권도 있지만 100명의 저자 만들기 혼자 그냥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100명의 저자. 지금 현재 제 주변에 이 공저자를 좀 포함해서 그래도 한 30 몇 명은 저로 인해서 책 쓰기의 세계를 발을 들일 수가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스토리가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우울증을 겪고 이겨내면서 내 삶의 스토리는 정말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통용이 된다.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나름 영감을 조금 받았죠. 이건 아이들의 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책도 이렇게 북크그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또 되고요. 나름대로 우리끼리 저자 강연회 학교에서 이렇게 또 실시를 하고요. 아이들도 되게 좋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글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딸들입니다. 저희 딸이죠. 저를 안 닮아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어여쁜 아내를 닮아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덕분에 또 힘을 얻고 있고, 아내가 또 저를 보더니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닮았어? 아, 손현주를 닮았다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비교 사진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런 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하냐? 요즘 습관이 생긴 게 닮았나요? 네. 뭐를 하냐?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보면 사소한 건데도 요걸 가지고 저는 하나의 글을 쓰고 하루를 시작을 하든지 하루를 마감을 하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약간의 일상 속에서 글쟁이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이걸 가지고 뭐를 또 쓰게 됐냐,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누구를 닮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닮고 싶은 사람. 자, 그분이 걸어온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를 들어 내가 위인의 어떤 삶을 닮고 싶다. 그러면은 위인이 걸었던 그 길, 위인이 쓴 책들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거를 이미 걸어간 그 사람의 길이 있다. 그분이 뭘 남겼냐? 책을 남겼다. 그럼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쭉 부활까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름대로 새길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누군가한테 그 길을 내줄 수 있는 책을 또한 쓰면서 글을 또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누구를 닮고 싶은가, 이런 물음표를 갖고 글을 한 편을 또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자취를 조금 남겼는데, 무엇보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어요. 이건 아까 제가 경험했던 삶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뭐 특별히 강요는 많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그 이유가 자신은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로 제가 결정을 많이 했고,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스스로 이렇게 막 많이 갈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독서 나이가 이제 저는 10살이 됐어요. 제가 지금 현재 41살인데 32살 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독서 나이 10살이 됐고요. 글쓰기 나이는 독서 나이가 5살 됐을 때, 이제 글쓰기 나이 5살 됐고, 책 쓰기 나이는 4살이 됐다. 저는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도 있지만 저는 내 정신적으로 뭔가 만났던 그 나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나이를 과연 갖고 있나,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에너지를 갖고 뭐 독서 모임을 2곳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뭐 티튜버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장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장면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웅 시리즈, 아이언맨 그런 시리즈잖아요. 제가 어벤져스를 먼저 봤어요. 어벤져스 1을 먼저 봤는데, 저는 이런 영화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어벤져스 1을 그냥 아내랑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없나 봤더니 이 각각의 캐릭터를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한 채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재미가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 시리즈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 그러니까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을 보고, 토르를 보고, 이때 제가 느낀 건 뭐냐,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뭔가 여기서 얻는 것을 글로 적어요.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보면서도
글쓰기 나이를 일기 쓰기 20년? 네, 좋죠. 본인이 이렇게 나이는 이게 본인이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느끼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한 줄은 뭐냐? 알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의 캐릭터를 알고선 다시 한번 어벤져스를 봤더니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또 뭘 느꼈냐? 독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알면은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까지 내가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인도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거기에 푹 빠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그 도서관에 가니까, 저도 이제 저희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알면 사랑하게 되는 그림책 작가.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부터 먼저 조금 알아가는 그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문구였고요. 우리 한 친구의 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저랑 같이 2년간 5학년, 6학년 했던 친구인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런 시를 저한테 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이들의 시짓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시를 내니까 너무나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어느 분께서 아주 꾀꼬리 같은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 분 있습니까? 이 독서라는 시. 누가 한번 읽어주실 분 없으세요? 제가 읽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데, 자, 누가 한번, 김대월 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독서, 지은이, 김민선, 그림 김민선. 독서는 정말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서 독서가 싫은 거야. 나도 하고 싶지. 하지만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우리 반 선생님은 독서를 좋아하시지. 이제는 독서라는 말도 듣기 싫다. 그렇죠. 이거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건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독서를 좀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독서를 싫어하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독서 논술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거기를 왜 다니냐 했더니 이제 엄마가 좀 다니라고 해서, 야, 그러면 그거 그만두면 되지 않냐? 아니요, 엄마한테 그러면은 맞는다고. 야, 그거는 독서가 정말 아니야. 그 다음에 독서 논술학원이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좀 나쁘게 했던 거는 이 학원 선생님께서 그 책을 너무 분석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문단만 잘못 나눠도 이렇게 혼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독서 상처를 받은 거죠. 독서 상처. 그러면 제가 느꼈던 독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그런 거는 독서가 아니고, 문단 나누는 것은 나중에 알아서 천천히 하다 보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너가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느꼈던 그 독서의 마음도 너무나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히려 너가 이거를 그만두고 그 시간에 1시간짜리 독서 논술이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너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너가 좋아하는 책들.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저희 반에는 그 책이 한 수백 권 있거든요. 왜 수백 권이 있냐? 우리나라는요, 정말 독서를 안 하세요. 안 하기 때문에 중고책이 너무나 싸요. 새 책을 다 팔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권을 다 살 수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중고책 구입하는 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책을 줬어요. 이 친구가 그림 되게 잘 그리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되게 잘해요. 우리 조한희 이사님께서 디자인 잘하듯이 이 친구도 정말 디자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우리 반에 있는 책 중에서 디자인 관련된 책이 없나 보면서 그 친구의 책을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글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은 선생님께서 디자이너에 대한 책을 주셔서 읽었는데 감동을 받았다. 이 책을 읽으면 나는 커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뭔가 그동안에는 책이 되게 싫었는데 뭔가 이렇게 좋아지네요. 한 번 더 이틀 뒤에 비슷한 문장으로 또 저를 감동시켰어요. 오늘 아침에 독서를 하고 왔다. 쌤이 주신 책에 밑줄 치고 글을 썼다. 시간이 있을 때 독서를 하니 기분이 좋다. 아까의 독서라는 그 시와 전혀 딴판이죠. 제가 한 것은 뭐 딴 거 아닙니다. 딱 하나만 했어요. 이렇게 책을 하나 줬고요.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이룬 누구의 모습을 기대한다. 언제나 응원해요. 이게 해봤자 작년이에요. 어차피 기껏 해봤자. 이 친구가 원래 좋아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줬죠. 연결을 해주니까 이렇게 또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때도 느낀 것은 저는 이걸 느꼈어요. 독서 교육이란 게 뭘까? 과연 독서 교육이란 게 뭘까? 독서 교육의 핵심은 독서 교육에 있지 않고 독서 삶에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서의 또 핵심은 연결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이다. 저는 또 그런 또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아이들 각각에 맞는 이 친구는 어떤 책이 어울릴까? 이 친구는 어떤 책이 어울릴까? 이 친구는 어떤 책이 어울릴까? 솔직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중고책을 많이 사나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어울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줘요. 그냥. 편지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연결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윤성희 작가님의 기적의 손편지라는 것을 딱 읽으면서 야, 이 손편지의 힘이 이렇게 커? 이렇게 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책 앞에 있는 곳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니까 훨씬 더 잘 연결되더라고요. 우리 남학생 친구들 운동 좋아하는데 공부는 싫어하고 그러면 특히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저는 그 멈추지 않는 도전을 쓰신 박지성이 관련된 책을 꼭 사서 줘요. 왜냐하면 그런 책 읽으면은 박지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배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주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좀 더 노력하는 친구가 되고 네 맞습니다. 큐레이션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 좋아하는 친구한테 역사 관련된 이렇게 책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연결이 저는 딴에는 잘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뭔가 연결점이 없을까 책과 연결하는 고리를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죠. 근데 무엇보다 이거는 저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적용이 많이 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저와 같이 독서 모임을 했던 한 분의 고백 40대 중반이셨는데 독서의 힘을 요즘 제가 느끼고 있어요.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모르니까 안 읽으니까 모르고 살았어요. 내일도 우리 함께 독서해요. 너무나 좋은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과 아까 제가 봤던 책의 날을 바치다 해서 이렇게 같이 공저를 써서 이렇게 같이 공저를 쓴 게 있습니다. 요거 이 친구의 그 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시를 왜 쓰는지 알겠죠. 시 하나하나가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른이 느끼지 못했던 걸 과감히 표현해요. 자, 우리 조한이 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친구의 책.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하나에 다 있어요. 네, 책, 박스님, 그림 강동한. 나의 험악한 인생의 길에서 목적지를 데려다주는 안내자가 있었으니 바로 책이다. 이거는 6학년 친구가 쓴 건데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처음에 시를 잘 못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글자를 잘 못 썼는데 제가 야 승민아 붓펜으로 한번 적어볼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필기체 비슷하게 해서 막 쓰더니 뭔가 또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글자를 잘 못 쓰는 애 있잖아요. 붓펜 한번 쥐어주세요. 그러면 너무 잘 씁니다. 나름 그 추사 김정희 같이 본인의 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좀 칭찬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아이들이 간결하지만 되게 깊이가 있죠. 이 친구의 시를 이렇게 하나하나 뭐 보면서 이 친구랑 저랑 지금 프로젝트 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지금 중학생인데 승민아 너의 시에는 뭔가 누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말 그대로 담백함이 좀 느껴져. 우리 승민이가 선생님 봤을 때는 정말 그 내적인 에너지가 좀 있다. 100개를 적어와라. 그럼 선생님이 그 100개를 갖고 선생님만의 글을 써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책을 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은 계속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본인 지금도 이렇게 좀 시를 쓰고 있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솔직히 어찌 보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목적지를 데려다주는 안내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책의 힘이구나. 책의 힘이구나. 요것을 아마 느끼면은 엄청나겠죠? 저는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얘들아 지금 우리 노벨상을 지금 받지 못했어. 이유가 선생님은 독서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 여러분 나이에 선생님이 만났던 책의 힘을 만약에 만난다면은 선생님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 이 친구들 안에 최초의 우리 대한민국 노벨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선생님은 여러분들께서 책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32살 때 이렇게 책을 만났거든요. 여러분들 나이 지금 13살이죠? 그럼 19년 앞서가는 거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훨씬 더 멋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더욱더 멋진 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책과 함께 논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애들이 참 우리가 정말 주적이 있습니다. 우리 배울 때 주적은 북한이었는데 지금의 주적은 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우리 늘 갖고 있어요. 이러고 이 주적 스마트폰인데, 자, 스마트폰이 스마트, 자, 정말 가슴을 적시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른들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께 강조하고자 하는 문구가 이 파브르의 문구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정신의 하나의 획을 그어주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를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정신의 하나의 획을 그어주는 책을 만났어요 하시는 분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저는 요거를 만났습니다. 그런 책을 만났어요. 한번 1번. 저는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만나고 싶어요. 한번 2번 한번 눌러봅시다. 자, 1번은 나는 요런 책을 만났다. 2번은 나 정말 만나고 싶다. 저는 네, 맞아요. 1번을 자신있게 만약에 말씀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행운합니다. 이거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수많은 독서법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독서법 관련된 책을 읽은 이유가 뭐냐? 제가 독서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저분은 어떻게 삶이 변했지? 저분은 어떤 시점에서 변했지? 너무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뭐가 귀결되냐? 각자의 정신의 하나의 획을 그어주는 책을 만났다는 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 책이 한 권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구는 10권, 누구는 100권째, 누구는 1000권째가 될 수 있는 거죠. 권수로 따져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걸 가리켜 지나고 나니까 독서의 임계점을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난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독서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겁니다. 이지성 정혜일 작가님의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먼저 읽게 되었고, 거기서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독서 천재 홍대리를 읽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독서 천재 홍대리에는 약간 뭐랄까 홍진수가 나오죠. 홍진수가 나오고 저는 김진수였어요. 이름이 똑같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똑같네? 그리고 나서 5년차 셀러리맨, 매너리즘에 빠진 셀러리맨이었고, 저는 5년차 교사 생활을 했던 때마침 5년차였어요. 둘 다 5년차였고, 그 다음에 홍대리도 가정이 조금 어려웠고요. 저도 가정이 어려웠고, 이제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 이 홍대리라는 친구는 독서를 하면서 삶이 변했고, 저 김진수라는 친구는 독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32살 때였고, 아내가 먼저 이 책을 읽고 변화된 다음에 저한테 소개시켜준 책이 바로 독서 천재된 홍대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100일 동안 33권 읽기인데,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래 100일만 해보자 이거였어요. 100일만 해보자. 저는 원래 독서를 되게 아까 말한 대로 싫어했었거든요. 이유가 검색을 하면은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누가 이런 시간 낭비다. 이거는 시간 낭비다. 왜냐 독서에서 얻는 그 지혜를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없었죠. 근데 100일만 저한테 투자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100일 후에 딱 지나니까 저에게 얻은 것은 독서 습관이었고, 독서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당시 제가 뭐 책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제 꾸준히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으로 지금까지 한 10년째 이렇게 조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괜찮은데 요 문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요것만 만나면은 일단은 상당히 요것만 만나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났고요. 이 안에서 응어리했던 상처가 뭔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죠.
글자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 글자를 통해서 글자는 헤르만 헤세가 표현했듯이 뭔가 힘이 글자의 강력한 마법의 열쇠라는 그런 또 문구를 보면서 글자라는 게 나한테 주는 그런 큰 힘이 있구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윤정님께서 읽기는 읽었는데 획을 못 그었어요. 계획만 하고 실천을 못하네요. 제가 위인들 독서법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율곡 이이도 그렇고요. 이왕 선생님도 그렇고 신사임당 세종대왕 정약용 선생님 똑같이 뭘 얘기하고 있냐? 읽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실천에 거기에 해답이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2살에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만났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독서 모임 100일 동안 삶상을 읽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런 문구를 어느 날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지식을 넘어 특히 책을 통해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꿈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거의 뭐 꾸지 않고 살았는데 독서를 하다 보니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옛날에는 그냥 꿈에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꿈을 이제는 뭐하냐? 내가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직접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실천을 계속 하게 됐고 만약에 내가 실천을 해서 이게 성취를 했어요. 그럼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취감은 곧 내가 말한 것을 계획한 것을 실천했으니 나를 점점 신뢰하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자신을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곧 또 자아 효능감까지 와서 부정적이었던 내가 독서를 통해서 실천을 서서히 해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나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서서히 이것도 다 성취감도 똑같고 독서도 똑같고 이게 근력처럼 어쩌다 하는 거는 효과가 많이 없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뭔가 계단 한 칸 오르듯이 계단 한 칸 만약에 독서를 한 권 했는데 뭔가 에너지가 한 권 했을 때 1이라는 에너지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계단처럼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어떤 변화를 느끼고 또 갑자기 어떤 변화를 느끼고 약간 그런 계단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 꿈이 바로 첫 번째 제가 독서를 하면서 만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아이들 사진 되게 멋있죠. 물론 이게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대한 상자가 박스가 아니고요. 지금 맨 밑에 요 친구 맨 마지막에 인상 쓰는 친구가 있어요. 맨 오른쪽 밑에 뭐 저랑 좀 닮았는데 그 독서가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같은 박스 안에 아이들마다 똑같은 형태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포즈가 있죠. 같은 책을 읽더라도 느끼는 바가 서로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니까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요 박스 사진 제가 그 독서랑 기록, 글쓰기, 책 쓰기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항상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귀결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는데도 그렇지 우리의 삶은 어떤 한 권의 책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 모습 하나하나가 때로는 너무나 다 소중하죠. 자, 그런 또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대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제가 되게 존경하는 김종원 작가님은 이런 또 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 독서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입장에서 연결해서 생각한다.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장이다. 입장이 바로 책을 읽는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입장이 없는 독서로는 어떤 지적 통로로도 입장할 수 없다.
학생이라면 학생 입장에 맞는 해석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입장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읽는 방법이다. 정약용 선생님의 초서 독서법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그대로 베껴서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우울증이 있었다가 이 말 그대로 책을 읽고 좋은 구절을 통해서 그거를 내 삶에 이렇게 필사하고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적용할 거고 적용을 해왔는지를 계속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600일 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아침에 저는 이기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새벽에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글을 또 한 편 쓴 다음에 하루를 딱 생활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뭔가 공기가 달라졌듯이 이기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 입장 독서법. 이게 이제 미라클 모닝 614일째 했을 때, 뭐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뭐 6시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우울증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우연하게 정약용 선생님처럼 했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효과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정말 독서를 왜를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만 할까요? 왜 하필 독서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책을 정말 많이 안 읽거든요. 우리 한번 채팅창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정확히 맞히는 분께 제가 썼던 그런 책 중에 한 권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혹시 우리나라 성인 연평균 독서량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몇 권일까요? 우리는 소수점까지. 자, 우리는 소수점까지. 자, 가장 근접한 분께 이렇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느 책에 의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70권이 좀 넘는다고 해요. 연평균 독서. 근데 우리 일본만 가도 한 60권대, 중국으로 가면 20권대. 우리나라는 몇 권일까요? 연평균 성인 독서. 3권, 7권, 3에서 5권, 정확히 소수점까지. 우리 최윤정님 3.2권, 0.7권, 3.5권, 2.2권, 2.7권, 5.5권. 자, 맨 위에서부터 보면요, 3권보다 높고요. 7권보다는 작습니다. 7권보다는 작아요. 2019년에 나온 종이책 연평균 독서량인데 9.2권, 9.2권보다 작고요. 우리 4.5권, 황인혜님 4.5권보다 높아요. 최현정님 5.6권보다 높습니다. 우리 정수경님 8.5권보다 낮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릿수. 자, 다른 나라는 그냥 이렇게 두 자리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소수점까지 해야 돼요. 소수점. 네, 우리 황인혜님 7.3권, 7.3권보다 아쉽지만 조금 낮습니다. 우리 정영숙님 7.6권. 우리 김미정 우리 회장님이시죠. 6.1권. 우리 최은전님 6.8권. 우리 좀 아이러니하죠. 벌써 이제 정답이 나오셨는데 우리 회장님 뵈러 한번 가야 되겠어요. 네. 우리 2017년에는 8.3권이었다가 이제 점점 더 낮아지죠. 우리 종이책이 6.1권이에요. 6.1권.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 책을 읽으라고 하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통계를 보고 뭐를 느꼈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조금 문제다. 어른들이 독서량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혹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종이책만 읽는 게 아니라 전자책도 있지 않습니까? 전자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7.3권 기껏해야 7.3권. 그리고 우리 오디오북도 듣는데요. 기껏 해보니까 0.2권 플러스해서 7.5권까지. 자, 이제 이게 2년 내에 한 번씩 하는 독서 실태 조사 2021년에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궁금한데,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적인 스마트폰을 좀 이기지 않는 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어른들이 먼저 우리가 독서 운동, 여기 한국 북큐레이터 협회처럼 독서 운동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이게 턴 어라운드 돼서 좀 더 이렇게 뭐 10권, 20권, 30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정말 초3인 딸의 10분의 1도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애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육아서도 많이 읽었는데, 아이들이 나면서 육아서를 많이 읽었는데, 육아서에서 딱 강조하는 한 줄이 바로 요건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어른들의 얼마나 본보기가 중요한지 이렇게 일깨워주는 한 구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먼저 조금 독서 운동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독서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바로 요 문구입니다. 워렌 버핏의 문구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워렌 버핏과 이게 점심 식사하는데 뭐 30억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또 어느 책을 보니까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뭐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일단은 독서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워렌 버핏이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하루에 뭐 거의 한 15시간은 거의 독서를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독서 강의더라고요. 저는 위인들이 그렇게 독서 강의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왜냐,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 근데 읽다 보니까 수많은 성공자들과 위인들은 거의 다가 다 독서 광이었다. 그 해리 트루먼은 또 되게 위대한 말을 하나 남겨놨죠. Leaders are not all leaders. Leaders are all readers. 자, 독서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들은 모두 다가 다 독서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저는 거기에 대한 그런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고 이 문구를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블로그에 이걸 정리해서 글을 계속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 블로그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것이 제 블로그고 처음에 제가 블로그에서 2016년에 만들었던 코너가 이 바로 책 속의 명언이라는 코너였어요. 책 속의 명언. 자, 책 속의 명언인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독서 불패에 나오는 문구예요. 정조는 그런 고독함을 독서로 푼 임금이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독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열심히 책을 읽으면 오히려 피로가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짧은 문구라도 이렇게 남기게 됐고 이것을 하나하나 책 속의 명언을 읽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걸 모아가기 시작했죠. 메신저가 되라 해서 뭐 이렇게 받았던 그런 문구들 그래서 이렇게 짧게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을 모으다 보니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아직 안 들었지만 저는 체육과를 처음에 나왔어요. 초등교육을 전공했지만 초등교육 안에서 논문도 쓰기 싫고 독서도 하기가 싫어갖고 몸으로 때우는 거 조금 자신 있다 해갖고 체육과를 나왔는데 이렇게 기록하기 싫었던 제가 서서히 기록을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독서하면서 뭔가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발전이 됐던 게 이런 블로그로 활용하면서 이게 바로 책 속의 명언이란 코너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쓰고 싶은 어떤 글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칼럼 쓰듯이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도 서서히 잡게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요 문구는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김병환 작가님의 48분 기적의 독서법에 의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독서에 대한 그런 12명의 엄청난 대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오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고대 그리스의 지성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었다.
바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법이 그것이다. 이 비법을 통해 영웅으로 거듭난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2년간 이 비밀을 전수받았다. 그와 함께 수학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훗날 이집트의 위대한 왕이 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왕이 된 후 이집트의 불멸을 위해 이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독서이다. 저는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너무나 가슴 깊이 이렇게 조금 새기게 됐고, 무엇보다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투영을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요 문구 이런 거 제가 아까 말한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이 48분 기적의 독서법에 나온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는 그 독서, 혹시 믿으세요? 자,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더욱더 독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제가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책이란 것을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자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독서 삼독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 읽기, 두 번째는 저자 읽기, 세 번째는 자기 읽기. 이게 하나의 각각의 임계점을 넘을 때 만나는 그런 3단계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포커스 리딩을 읽으면서 저는 무엇을 만나게 됐냐? 책이란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책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삶 자체를 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을 어떻게 만날 때 이 책이 정말 값싼 돈으로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소중하게 다가왔고, 제가 아까 48분 기적의 독서법에 나온 헤르만 헤세의 문구, 글자는 마법의 열쇠라는 것을 2016년에 딱 그 문구를 보고 새벽 4시에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 다음부터 만나는 책에 제가 책을 만날 때 이렇게 저자를 만나는 느낌으로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책에서 다가오는 그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나 저에게 소중하게 다가왔고, 이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서서히 하나둘씩 더 변하게 만들 수가 있었죠. 우리 반에는 이렇게 그냥 제가 하는 거는요,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요. 선생님이 책에서 만났던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고맙게 변화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덜어 있어요. 이 친구는 독서를 거의 안 했던 친구인데 저를 만나면서 제가 계속 독서 과제를 내요. 어떤 과제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 하기 전에, 핸드폰은 시키지 않아도 하니까요, 우리 10분만 책을 읽자. 10분만 읽고 핸드폰 하자. 그런 식으로 뭔가 너네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내가 조금 해야 될 거를 먼저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서서히 독서력이 더 높아지는 친구죠. 어제 독서를 2시간 해보았다.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독서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주 목표 독서 시간 늘려보기. 이 친구는 처음에 10분을 했던 것이 서서히 30분,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으로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조금 무엇보다 감사했고, 저는 아이들의 이런 그 글 하나하나에 너무나 제가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꾸준히 동기부여하고 친구들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같이 독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의 글을 한번 보기 전에 요거는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혹시 요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인데, 강원구 작가님의 가슴 뛰는 삶입니다. 여기에 제가 독서라는 것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나는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 길만을 위해 살아왔다. 12살에 영화라는 키워드를 얻었고요. 세계적인 봉사단체 그레 펜더즈를 창설한 매기 쿤이 자원봉사라는 숙명적인 키워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 숙명적인 키워드를 발견한 것은 65세, 더바니숍, 아니타 로디, 화장품 34세, 질레트 면도기, 킹 질레트라는 면도기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12살 영화, 매기 쿤 65세 자원봉사, 아니타 로디 34세 화장품.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김진수라는 독서라는 키워드를 얻은 게 36살이었어요. 자, 혹시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혹시 나만의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독서 인생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전에는 독서가 되게 좋았고 괜찮았는데 숙명적인 키워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나에게 숙명적인 키워드는 지금 뭐지? 그래서 하나하나 막 여러 가지 썼습니다. 막 공책에 막 쓰다 보니까 하나를 딱 남겼는데 그게 바로 독서였고, 그래, 나도 독서로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뭔가는 조금, 이 세상에 그래도 조금 나로 인해서 따뜻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나운서가 우리 교실에 왔었어요. 어느 날 아나운서가 이렇게 왔었는데 공미정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처음에 자신의 관심 키워드 한 15개 이상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중에 5가지의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고 그거를 낭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이렇게 이 아나운서가 수업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난 더 해야 되겠다. 아이들의 키워드를 적고 그 중에 5개 선정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더 들어가 보자. 우리는 이걸 가리켜 숙명의 키워드라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과 숙명의 키워드라는 뭐 수업을 또 하게 되죠. 아이들은 정말 관심 분야가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저한테도 적용을 좀 했었는데 제가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5가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최고 하나,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숙명의 키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독서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36살에 한번 집중을 해보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가리켜 아이들과 함께 타이포그라피를 좀 작업을 했고요. 이 친구는 정말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꾸몄는데 이 친구는 우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5학년 때 친구들의 그 촛불 거기 형상화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다 적어줬어요. 여기에는 저의 이름도 이게 깨알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진수라고 이렇게 숨겨놨었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줬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나의 과연 숙명의 키워드는 뭘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시간을 들여서 내가 좀 관심 분야를 뭔가 이렇게 같이 한번 실습하고 이런 게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왜 키워드가 중요하냐? 제가 독서법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죠? 이유가 제가 독서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팠어요.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느낌이 왔죠. 만약에 이 중에서 심리에 관심이 있다? 그럼 심리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은 그 분야에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서서히 조금씩 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진로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진로 관련된 책을 쭉쭉 파다 보면은 거기에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책의 힘이 아까 한 친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고민했던 그 길을 쭉쭉 누군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갖고 손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걸 가리켜 우리 고영성 완벽한 공법의 저자 고영성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보로 독서하라. 더 깊이 있게. 제가 키워드를 좀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 키워드를 갖고 이미 쓰여진 책이 정말 수백 권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분야를 수십 권, 수백 권 읽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뭔가 철학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안 가고 주로 어떻게 책을 읽냐? 요 책 읽고 저 책 읽고 저 책 읽고 약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뭔가 그 주로 이제 베스트셀러 관련된 책을 조금 많이 솔직히 저도 이렇게 보긴 보는데 깊이 있게 책을 만나지를 못했더라고요. 깊이 있게 만나고 그냥 간헐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서 저는 내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깊이 있게 그 분야를 읽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깊이 있게 파고 또 깊이 있게 파고 깊이 있게 파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텍스트 읽기를 넘어 저자 읽기를 넘어 자기 읽기의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초청하기 어렵잖아요. 왜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시간에 8억을 줘야 돼요. 그죠? 제가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을 다시 한번 빌려서 말씀을 하면은 내가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책을 읽으면 주당 한 권을 읽을 수 있고 1년에 5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관심 분야인 매년 50권을 3년간 하면은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5년을 읽었을 경우 전국적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7년을 읽었을 경우 당신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정말 독서를 많이 했죠. 저는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조금씩 깨닫게 돼갖고 독서에 더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독서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근영 작가는 되게 유명하시죠. 되게 이렇게 문제아를 국내 제일의 독서 컨설트 CEO로 만든 기적의 독서 공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읽기는 읽는데 이렇게 밑줄 긋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실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 권의 책을 읽고 최소 하나는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 그전에는 그냥 책을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독서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더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실천하는 실천가가 조금씩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실천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아서를 하루나이 독서 이상화 씨의 하루나이 독서를 보고 뭐를 실천할까 했더니 하온이 시온이 마음껏 안아주기, 눈 마주침 자주 하기.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계속 소통하기, 하루하루 감사하기.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먼저 실천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내가 독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서하고 서서히 실천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저는 에버노트를 조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에버노트에 뭐를 하냐? 독서를 하면서 실천할 거리들을 계속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루하루 내가 어떤 걸 실천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서서히 독서가 서서히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특별히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는 10분 독서를 정말 많이 잡았어요. 10분 독서. 어떻게 잡았냐? 솔직히 학교 일이 너무 바빠요. 저 이제 초등교사 16년 차 학교에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 10분은 독서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 10분 했죠? 그 다음에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들 오기 전에 10분 정도 독서를 하고요. 그럼 20분 됐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한 약간 10분 정도는 독서를 해요. 그럼 30분 됐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학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분을 독서를 하고 일을 해요. 그러면 40분 독서했죠? 퇴근하기 전 한 10분 독서해요. 50분 됐죠? 집에 와서 잠자기 전 애들하고 또 독서를 합니다. 60분 됐죠? 틈새 독서만 모아도
1시간은 모을 수 있더라고요. 바쁜 와중 우리가 되게 바빠요. 하루하루가 삶이 바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그런 삶. 독서가 그렇고요. 글쓰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 삶을 더욱더 살찌우게 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 습관 잡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우리 하루 10분만 하자. 일단 하루 10분만 잡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조금 만약에 질문을 조금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비리 6가지 법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거는 독서 습관 만드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비리라는 거 예전에 찰스 슈왑이 철강 회사를 하는데 그게 있지 않았어요? 생산성이 이렇게 뭔가 시간 대비 생산성이 많이 없어서 그 아이비리라는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죠. 그 아이비리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장님, 제가 하는 방법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사장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원들한테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래,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는 이제 자기 전에 내일 해야 될 거를 한번 계속 적어보고 그 중에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선정해서 내일 아침에 그것을 6가지부터 이렇게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와서 할 일 6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근데 여기에 뭐를 적어보냐? 하루 10분 독서를 여기 우선순위로 한번 적어보고 6가지 적고 오른쪽에는 자기의 우선순위로 한번 생각한 것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비리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면은 요런 방법으로 했더니 나중에 생산성이 확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생산성이 확대가 되면서 나중에 찰스 슈왑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0만 달러의 가치 있는 그런 조언 컨설턴트비를 이렇게 제공했다는 그런 글을 보고 나서 아이들과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이 친구는 하루 10분 독서를 5번째 이렇게 뒀고 이 친구는 10분 독서를 4번째 이렇게 뒀네요. 4번째 두고 이 친구는 10분 독서를 2번째 두고 이 친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조금 약간 통제를 하는데 야 친구야, 핸드폰을 지금 하면은 안 되는 시간이지 않니?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주머니가 없어서 이 종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핸드폰이 마침 있어갖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자주 보려고 이렇게 껴놨습니다. 너무나 기특해갖고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어떤 한 친구는 방학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선물함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뭐 이렇게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친구야, 선생님한테는 이런 선물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책 이 속에 들어있는 걸 한번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아이비리 종이를 계속 모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좀 강조한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루 동안에 해야 될 것을 한번 적고 그것을 한번 꾸준히 한번 모아봐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훨씬 더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독서 같은 것을 꼭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애들이 하다 보니까 루틴이 망가지거든요. 학교에서 통제했던 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했던 것이 가정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거를 조금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비리 6가지 법칙을 적으면서 매일매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일단 저부터 하고요. 선생님 저는 종이로 적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스스로 뭔가 만들겠어요 하니까 더 작게 이렇게 만든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독서법이나 그 습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나 그 많은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그 책이란 것이 이렇게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요. 무엇보다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서서히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문구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무지개 원리에는 이런 괴테에 대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책이 저한테 준 큰 힘은 중에 하나는 바로 저에게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약간 관점의 변화를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는 잠재력은커녕 너무나 삶이 되게 핍박하고 너무나 조금 어렵고 막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서서히 책을 보고 하나하나 느낀 점을 쓰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에 대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제가 저를 볼 때 더욱더 이렇게 조금 잠재력대로 대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초등교사를 또 하고 있고 하니까 더욱더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성공자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성공자가 부자가 된 성공자보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에머슨의 성공이란 이런 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비리 노트 만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거,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거,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거,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거,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에게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독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성공하는 삶, 무엇보다 성공보다는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삶을 조금 추구하게 됐고, 그 성장은 저를 새로운 길로 계속 인도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저는 누구나 이런 삶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삶이 누군가한테는 조금이라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그래서 독서가 그 글쓰기가 또한 책쓰기가 어떻게 보면 삶의 나눔으로 이렇게 서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괴테 문구는 저도 이제 가슴속에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서없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신에 하나의 획을 그어주는 책을 만나면 좋겠고요. 그 책을 만나고 책 속에서 내 삶에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까 고민을 하면서 서서히 책과 실천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삶. 그 기록이 결국에는 글쓰기로, 이 글쓰기가 결국에는 만약에 좀 더 임계점을 넘어서 결국엔 책쓰기로 만약에 됐을 때 세상은 더욱더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독서 교육보다는 독서 삶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글을 조금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저를 조금 만나고 싶으신 분은요, 그 블로그에 그 미랄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를 이렇게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미랄쌤 TV를 좀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조금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네요.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요것만큼은 조금 궁금한 게 있다. 뭐 혹시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책이 저에게 주는 그 큰 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누는 그 힘은 정말 뭐랄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독서의 삶밖에 없거든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멋진 독서가로서 하루하루 멋지게 더욱더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뭐 이렇게 들으면서 요게 조금 궁금하다. 혹시 뭐 그런 거는 있으세요?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질문 만약에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약돌 가을님.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독서를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실천인 것 같아요. 뭐 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할 게 뭐냐. 우리 3P 바인더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본계적이잖아요. 그죠? 책 속에서 본 게 뭐냐, 적용한 게 뭐냐, 그 다음에 뭐 깨달은 게 뭐냐, 적용할 게 뭐냐. 그럼 독서의 완성은 제가 봤을 때는 실천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최윤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기를 점점점 신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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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이 되게 중요하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를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깨닫는 그 나이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삶이 새롭게 바뀐다. 저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어제도 이제 글을 쓰고 잤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32살에 만난 독서. 그다음에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독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게 36살. 그 다음에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만난 글쓰기의 힘, 37살. 그 다음에 네 번째 터닝 포인트가 그로 인해서 책 쓰기를 만나면서 그로 인해서 삶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급격히 저는 좀 바뀐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편도 독서에 합류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김경인 님께서 독서를 사랑하고 그 모습으로 내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본보기가,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의 명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아이들은 세 가지를 통해 배운다. 첫 번째, 본보기를 통해. 두 번째, 본보기를 통해. 세 번째, 본보기를 통해. 요 문구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남편 바꾸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아내가 이렇게 조금 바뀌면서 제가 아내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발점이었고요. 근데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너무나 급격히 바뀌는 거를 저는 목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재력대로 남편한테 힘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들 정말 단순해요. 일단은 존중해주면 되거든요. 포스트잇 한 장 있죠. 포스트잇 한 장에 우리 남편 오늘 뭐 요즘에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멋져. 포스트잇 라이프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관계를 개선하는데 무엇보다 힘을 주는데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남편의 뭐 책상이나 이런 데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퇴근 빨리 합니다. 퇴근 빨리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최영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뭔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내 삶이 조금씩 되게 바뀌는 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블로그를 통해 글쓰기 수업을 한 번 하고 용기가 없어져. 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글쓰기가 내 삶도 기록할 게 이렇게 많았어? 이걸 느꼈어요. 감사일기를 쓰더라도 내가 하루에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글쓰기 수업을 한 번 하고 용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블로그에 그냥 1일 1포스팅, 저는 조금 그거를 좀 강조하는데, 하루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나의 생각을 기록을 담는다. 어디에? 블로그에. 그러면은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대로 사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최윤정님 실천. 네, 실천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네. 아, 맞아요. 우리 김경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한다고 표현을 해도 지속적이지 않아서. 네, 맞아요. 그, 중요한 게 습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다 하는 거는, 좀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인 거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 그쵸. 우리 김윤정님, 독서를 계획하시면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시나요? 완독이 쉽지 않습니다. 완독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골의사 박경철 시골의사 있죠. 자기혁명의 대가. 자기혁명을 쓰신 분 있죠. 이분도 하루에 10권씩 책을 읽는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 와중에 바쁜데도 10권을 읽지? 보니까 이분이 책을 읽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책 속에서 나한테 힌트를 주는 한 문장만 읽어도 나는 이 책을 다 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정혜경 선생님도 발췌독을 많이 하셨죠. 책 속에서 좋은 문구를 이렇게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해요. 책을 다 읽을 필요성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소설 같은 책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뭐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은 이 중에서 내가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도 이 책은 그 소임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소임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독서를 할 때 독서 마라톤이라는 거 하는데, 독서 마라톤은 뭐냐? 한 페이지를 읽으면 1m를 뛰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만약에 독서 마라톤을 완주한다. 그럼 42.195가 되겠죠. 42.195. 그러니까 42,195페이지가 그 완주잖아요. 저는 목표가 1년에 100권 읽기 하프 코스 21,100페이지. 21,100페이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누적을 많이 해가는데, 완독은 굳이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생각과 박경철 님의 생각이고, 대부분 독서가들도 보면요, 이렇게 완독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 속에서 얻은 한 구절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존경하는 김종원 작가님 글을 많이 보는데, 김종원 작가님도 다독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죠. 오히려 괴테의 책을 수년간 읽었다고요. 괴테만 계속 만나고, 괴테. 그 사람마다 자기만의 독서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수만큼 독서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만큼 독서법이 있다. 근데 이 구절은 제가 만든 구절이 아니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에 나온 문구입니다. 독서 천재 홍대리에. 네, 우리 정수현님, 잊고 지냈던 제 꿈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맞아요. 독서가들은요, 대부분 꿈이 있어요. 그래서 더 꿈을 꾸고 싶으신 분은 독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적마다, 장르마다 독서하는 방법이, 네.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저도 완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독서만큼은 뭐랄까, 이게 뭐 정답이 있다, 요거는 아니고, 근데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하는 게,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왜냐, 독서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도 좋지만 독서법, 그 대부분 독서의 대가들을 보니까 독서법에 대한 책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고 하다 보니 뭔가 이들이 했던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 방향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을 저만의 방법으로 실천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만의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독서에 대한 그런 철학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약돌님, 저도 40대 초에 접한 미워받을 용기를 가끔 지치고 자존감 떨어질 때 읽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러고 나면 정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책에서 주는 그 힘은 각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너무나 좀 큰 것 같고 그거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오히려 제가 조금 많이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독서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시는 했었는데 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 한국 북큐레이터 협회에서 하는 그런 사람책 강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또 그림책 북큐레이터 그다음에 뭐 북큐레이터 뭐 이런 과정 있으니까요. 만약에 좀 더 여기에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대로 큐레이터잖아요. 그 개독도 사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분이 관심 분야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이미 이분들은 미리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두들겨 주시면은 좋은 또 조언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좋은 작가님들 많고 뭐 저는 임석영 작가님을 닮고 싶은데 네. 저는 정말 뭘까 늦게 배운 도둑이 도둑질을 더 많이 한다고 저는 솔직히 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깨달아서 너무나 좋고 앞으로의 제 삶도 계속 독서, 기록, 글쓰기, 책쓰기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독서를 더 좋아하고 글쓰기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그런 철학이 담긴 책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또한 더 좋겠죠? 이 모습도 보고 그러면 좋은 가족의 모습. 저도 이제 논어를 보면서 그 공자가 얘기했던 수신제가 치구평천하가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변하니까 솔직히 교실도 변했고요. 저희 가정도 변했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동심원으로 근데 거기에 시 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였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제 운동권은 아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책이요? 필사만으로 해석과 토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글쓰기가 너무나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글을 쓰면서 자기와의 토론을 계속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누군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글로 정립하면서 나와의 해석과 토론을 먼저 하고 그것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 나눌 때도 이렇게 그게 서서히 나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필사도 너무 좋고요. 필사도 자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필사를 하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글을 조금 남기면 좋겠다. 정약용 선생님처럼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김진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김진수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마음에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운명의 책은 어떤 책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잠시 짧게 저희 협회 이야기를 하면 저희 협회가 바로 그런 인생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큐레이터들이 모여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아까 배우자분들도 말씀하셨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인생책을 건네고 싶다 이러시면 저희 협회에서 북큐레이터나 그림책 큐레이터와 같은 교육과정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수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 사람책 강연 시리즈는 협회에서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진수 선생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은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책꽂이 작은 도서관의 최준영 작가님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최준영 선생님이 올해의 마지막 강연자가 되실 거고요. 내년 또 첫 강연자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이현아 선생님. 네, 그림책 한 권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이현아 선생님께서 2021년도에 첫 번째 강연 시리즈를 또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또 강연 해주셨던 김진수 선생님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7시부터 우리 기다렸던 우리 조한이의 이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7시부터 의자에서 고맙습니다. 엉덩이를 빼지 않고 계속 계셨어요. 네, 이제는 화장실에 가야 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12월 8일 날 봬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네, 페북 친구신 우리 김대월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다 부큐레이터 분이신가요?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강의장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주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